자,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수능 인문 지문입니다.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좀 지우고 합시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죠? 네. 봅시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자, 관점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관점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자, 보조사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뭐 쉽게 정리되고 가령 예시가 나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하거나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해서 셋 중 하나니까는 세외 참. 두 번째는 거짓. 그다음에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 있다니까는 요까지 세 개. 그죠? 쉽죠? 반면에 하니까는 자, 대조가 나오고 대비가 나오죠? 베이즈주의자니까는 관점이 나와. 자, 기본적으로 무슨 형식의 글이다? 예, 대비 형식의 글이다. 그지? 그러면은 뭘 찾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차이점을 찾는데 주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은 뭐다? 숨어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도 반드시 챙기자 했습니다. 자,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자, 화제가 믿음이고 차이점은 뭐다? 정도의 문제. 무슨 말인가?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아, 이런 의미의 정도의 문제구나. 다시 봐봐.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가장 강한 믿음, 가장 약한 믿음.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는 달리 믿음의 태도를 뭐했다? 풍부하게 표현했다. 당연하죠. 셋 중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됐고.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 자, 화제가 이제 살짝 넘어갔죠.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된다는 얘기로 빠지고 있어.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아, 그렇죠.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 그죠?를 새롭게 갖는다. 일반적인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뭐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새롭게 안다는데 베이지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고 했다는 거야.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해서 화제가 나오죠. 어떻게?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지, 그죠?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로 이제 화제가 전환됐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바로 앞에 이 경우를 말하지, 그지? 까먹으면 안 돼요.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자 주체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가 이제 앞의 내용이고 다른 임의의 명제 자 하나 앞에 표시합시다. 명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하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데요. 자, 또 상술이 나오겠지? 조건하의 원리에 대해서.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조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인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베이지주의는 A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A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자, A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뭐뭐의 요거죠. 뭐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나오는 기존 믿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B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약하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요게 문맥상 뭐죠? 앞에 새롭게 알게 된 거지. A 되겠지 그지? A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기존 믿음이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믿었지.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화됐어? 강하게 믿는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오네. 자, 조건하의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A 맞지? 내일 비가 온다가 이게 기존의 믿음이니까 B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여기 앞에 나왔던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거지 그지? 방식은 조건하의 원리고 더 강하게 믿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변화의 믿음의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지?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해했습니까? 네. 조건하의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한 번 더 A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데 딱 읽어보니 어때? 하나인 경우에는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예시를 들며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둘인 경우는 마찬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쓰는 말이 뭐지? 불친절한 진술. 그러면 뭘 생각한다? 100% 이걸로 문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요것도 덧붙이는 말이면서 약간 예외적이죠. 그럼 얘도 뭐 하겠다? 문제로 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에는 관련이 있었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니까는 자 다시 보세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그렇지 않은 것 다른 말로 관련이 없는 것 화제가 바뀌었지.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지주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이 한 번 더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 믿음의 정도를 뭐 한다?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니까는 이게 목적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없는 명제 앞에 나왔잖아. 관련 없는 명제가 있었을 때는 그거의 기존의 믿음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실용적인 효율성에 해당이 된대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가만 있어봐. 앞에도 특별한 이유, 여기도 특별한 이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뭘까?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지주의자는 또 나오네.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또 나오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럼 문맥상 얘들아 해볼까? 특별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네, 관계가 있는 명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새롭게 알게 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다까지 가면은 뭐가 됩니까? 관계가 없는 명제, 관련이 없는 명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별거 없죠? 마치겠습니다.